2017년도에 트럼프가 발언한 게 있어요. 비트코인은 쓰레기다. 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비하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? 비트코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. 그리고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.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왜 그간에 이렇게 변했을까요? 사장님, 지금 가상화폐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 요즘 금 투자 자본이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. 지금 보통 일단 투자 자본 같은 게 약간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저희 금, 은 시장에 있는 자본들이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그 정도로 가상화폐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죠.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미 연준 의장 아시죠? 네네. 파월.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생뚱맞게 골드와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은 라이벌 관계다.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계획적이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. 제가 항상 어떤 투자나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은 라이벌, 항상 라이벌을 기억하라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왜 항상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라. 이 두 가지만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저도 그게 습관이 돼서 왜 파월 의장이 난데없이 왜 골드와 비트코인을 라이벌 관계로 만들었을까?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트럼프 2기가 집권하기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멘트 때문에.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한 미국과 그리고 달러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지키기 위한 의지,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를 높이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동조하는 겁니다. 왜?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있어요. 왜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? 일본 이름 쓰는 익명의 사람이잖아요. 맞아요. 사토시 나카모토. 네네네. 단위도 아마 사토시라고 할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. 그리고 이게 개인인지 아니면 집단인지도 모르는 거고. 그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. 자세히 보면은 그 전에 2017년도에 트럼프가 발언한 게 있어요. 비트코인은 쓰레기다. 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비하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? 비트코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. 그리고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.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왜 그간에 이렇게 변했을까요?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어떤 생각을 할까, 어떤 미국을 만들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달러를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러는 무너질 거예요. 안 무너지게끔 발악을 하는 게 보여요. 저도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원래는 달러와 비트코인이에요, 라이벌이. 근데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과 골드를 라이벌로 만들잖아요.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갖고요.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그런 비트코인과 금의 대결로 만들고 있는 거죠.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미국은 금값이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. 달러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패권국가 기축통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값이 오르면 안 된다. 미국의 라이벌이 누구죠? 중국이죠. 그러니까 항상 이 라이벌 구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왜? 아니 지금 브릭스 국가를 통해서 중국이 표방하는 건 뭐예요? 나 달러 니네 미국 믿지 못하겠어. 그래서 나는 옛날에 금 본위대로 돌아갈 거야. 그래서 우리는 금을 존중해. 금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브릭스 통화를 만들 거야. 그 기준은 금이야. 그럼 뭐예요? 금과 달러.
달러가 안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금이 무조건 이깁니다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.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걸 선언을 딱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.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? 가상화폐 시장이 바뀐 거예요. 지금 비트코인의 그 자산 가치가 은을 넘었어요. 어마어마한 거죠. 아직 금은 못 넘었지만 그 기세는 어마어마합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 금을 죽이기 위한 확실한 방법, 라이벌을 바꿔버린 거죠.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지폐, 달러가 무분별하게 계속 발행하는 거, 마치 윤전기를 계속 돌려서 화폐를 계속 발전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확대시키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. 그래서 어느 중앙정부,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아닌 탈중앙화, 주인이 없는 누구나 분식으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 지갑으로 들어가고 어디에 쓰인지를 공동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. 그것도 탈중앙화로, 주인이 없는 상태로. 그 달러를 갖다가 달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비트코인인데, 이 트럼프 정부는 바로 파월 의장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을 금과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. 머리 좋죠, 완전히. 그러면 과연 이 비트코인은 진짜로 10억, 20억, 30억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. 우성 씨 어떻게 생각해요?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 정도예요? 한 1억 5천 되나요? 네, 그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네. 넘고 있어요. 그럼 우성 씨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? 지금 기세로는 2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왜냐면 그렇죠. 지금 단기간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. 맞아요. 네, 트럼프 될 때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0억도 되고 20억도 된다고 하는데 네. 뭐 금처럼 비트코인 처음에 뭐 얼마였어요? 뭐 도너츠 했을 때 뭐 한 2, 30 코인을 갖다 주고 뭐 피자 사 먹고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오르는 속도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. 네네, 맞아요. 진짜 어마어마한. 누가 비트코인이 1억 5천까지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. 앞으로 10년 있다가 비트코인이 20억, 30억이 될지 또 누가 알았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왜 트럼프는 비트코인일까?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. 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비트코인의 왕자는 중국이었어요. 거의 초창기 때 중국에서 거의 한 75%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었어요. 네, 막 그래가지고 한때 컴퓨터 부품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. 맞아요. 그 중국 사람들이 채굴기 만든다고 맞아요. 부품 막 사가지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막 몇 배로 뛰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중국이 비트코인을 포기했어요. 아니, 이 포기했다는 주체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. 중국에 있는 중앙에서, 거기는 뭐라 그러죠?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나요? 어떻게 하나요?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확 하고 족쇄를 얹은 거예요. 그래서 거래소도 다 파괴하고, 폐쇄죠, 폐쇄하고, 그 다음에 개인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까지 타치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왜 미래를 보면 이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왜 중국은 75%에 대한 그 소유권을 버렸을까?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또 라이벌인 미국 때문이에요. 중국 자국민들이 그걸 보면 중국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어떤 돈이 되고 어떤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1,000만 원어치 코인을 산다. 그 사람들의 이 단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뭐 10억, 20억, 100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. 그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자들은 거긴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세니까 내가 개인 소유로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부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부를 내가 영원토록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
바로 국경 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외국으로 가면은 그 지갑을 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게 중국에 있는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소위 말하면 작사를 낸 거죠.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? 그럼 중국을 압박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는 일단 금을 죽이는 거예요. 중국은 금을 선호하니까. 브리스 국가들도 마찬가지고.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포기한 비트코인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이 그 버렸던 비트코인을 미국이 띄운단 말이에요. 금액을. 어마어마하게 띄우는 거죠.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배 아픈 거죠. 이거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인정해 주자니 국외로 모든 자본들이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억누르고 자꾸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뒤처지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국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미국이 연출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액션으로 미 연준 의장에게 자,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을 확대시켜라. 그리고 금과의 대결을 라이벌을 만들어라.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내가 키울 테니까 금을 죽이자. 이런 패러다임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를 청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. 자,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죠.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기념주화를 만들었다. 네네네. 그게 한 100조인가 하여튼 그런 단위였던 거죠.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떠한 가상의 어떤 그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기념주화에다가 100조라는 그 금액의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. 같아요. 비트코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그리고 탈중앙화, 주인이 없는 이것에 바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이쪽으로 전부 다 부여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